중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경제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농업에 의존하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WTO 가입 후 중국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GDP 성장률이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도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 AI 기술, 전기, 자동차 산업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기술력을 통해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대1로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고속철도, 항만, 도로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채입니다. 중국의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부동산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빌려왔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0%를 넘어섰으며 특히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성장했지만 동시에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인 에버그란데 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는 중국 경제 전반에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중국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부상을 이루면서 미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두 국가 간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오지 기술을 두고 벌어진 화웨이 사태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하며 오지 기술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진행되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기업들은 생산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으로 남아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중국의 경제 전략도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정책 기조 아래 중국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개발과 자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정치적 리스크도 포함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는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강력한 통제력 덕분에 경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과의 갈등이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 정책은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경제적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IMF,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성장은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연평균 5% 내외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고도 성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며 특히 기술 경쟁력, 금융 시스템, 군사력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이 그 자리를 지킬지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경제적 통찰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